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담는 논픽션 리얼 스토리 다큐 진행을 맡은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나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및 도시 재건에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전후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양구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회장님과 유라시아 경제인연합회 양용호 사장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부터 재건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양구 전 대사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냈고 또 지금 한양대 특임 교수로 있는 그 이양구라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용호 이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양용호입니다. 저는 로펌을 운영하고 있고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에서 우크라이나 비롯해서 유라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양구 우크라이나 전 대사님, 우크라이나 대사로서 몇 년을 계셨습니까? 제가 3년 2개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그린닥터스 재단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어로 협력을, 어로 지원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먼저 유일하게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전쟁 지역까지 가까이 갔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양구 대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이고 이양구 대사가 어떤 분인가 이 자리에 뵙게 되는데 이번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최근에? 예, 그 지난 5월 18일부터 그 5월 27일까지 10일간인데요. 그 실제 우크라이나 체류 기간은 그 6박 7일 일주일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양용호 이사님도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역은 이제 좀 다른 지역인데 일단 같은 시기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2년 전에 전쟁 지역에 갔었을 때 그 러비우 갔는데 그곳에 바로 옆에 바로 피난민촌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했는데도 그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난민이 있어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죠? 이 전쟁 지역에 지금 뉴스를 보면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데 러시아에서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무섭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전쟁 지역이니만큼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전에 이제 5주 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고요. 뭐 지금은 이제 맥시멈 30명 또 맥시멈 체류 기간이 2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 현재 있을 때 저녁 식사할 때 시내에서 식사할 때 한 3번 정도 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방공으로 대피하진 않았고 일상은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형태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이렌이 그냥 울렸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전쟁 지역에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용감한 대한민국 국민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가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저희 포함해서 이제 그 9명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또 지역은 그 수도 키이우하고 또 폴란드 옆에 있는 국경 도시 이제 르비우를 갔더랬고요. 그 뭐 체류하면서 이제 큰 이벤트는 그 상공회의소하고 비즈니스 포럼 한 게 이제 가장 큰 그 이벤트였고 또 인프라부 그리고 농림부 대통령실 이제 정부 기관 방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국립은행이라든지 뭐 또 주요 인사 면담하고 B2B 미팅하고 기관 방문 또 NGO 대표들하고도 한 6개 NGO 대표들하고도 만났고 또 러비우에서는 그 지자체 러비우시라든지 또 호로독시라든지 이런 지자체 방문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수도가 어디죠? 키이우. 예. 키이우에서 러비우까지 러비우까지 한 600km 되죠. 600km 되고. 그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현대 로템이 한 그 저기 그 철도, 철도로. 기차로. 네, 그럼 한 5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 아직 철도는 남아 있는 모양이죠. 뭐 철도는 뭐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놀라운 거는 저 키이우에서 이제 드니프르는 상당히 이제 동쪽의 전쟁 지역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뭐 드니프르까지 철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뭐 한편으로는 전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일상을 좀 되찾고 있다.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상을 되찾고 있다. 네. 그럼 우리 한국 동란 때 초기에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침공에 들어왔었을 때 그때는 상당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지만은 그 중에 그 다음에 전쟁이 어느 정도 정착기 들어갔을 때는 또 정상 활동이 가능했듯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네, 그죠? 근데 저희 한국 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전쟁은 정말 나라 전체가 이제 폭망할 수 있는 정말 낙동강까지 이제 초반에 밀렸잖아요, 그죠? 예. 그 우크라이나도 이제 러시아가 초반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이제 전면전을 감행했는데 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러시아를 많이 좀 격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전쟁은 국토의 한 17%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반대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전쟁보다는 우크라이나 그래도 훨씬 좀 낫다. 예. 그럼 그 우리 이양구 전 대사님께서는 KF에서 러비우까지 전체 수백 킬로를 움직이고 다니시면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박영우 이사장님은 또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저는 일단 그 국경을 직접 걸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에서 그 기차로 안 가고 국경까지 이제 차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차로 저를 마중을 나왔죠. 그래서 국경은 저 혼자서 그냥 육로로 통과를 했습니다. 아, 육로로. 예, 예. 이양구 대사님은 또 육로로 통과 안 했습니까? 저희는 기차로. 기차로. 네, 기차로만 계속 국경에서 폴란드에서. 예. 뭐 아주 저기 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뭐 국경을 이렇게 뭐 하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육로로 걸어서 이렇게 통과하니까 좀 뭐 의미도 있고 뭐 이게 현지인들 사이에서 좀 섞여가지고 그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과할 때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지장은 없고 통과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르비우로 다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출장 간 주요 목적은 이제 이번에 한국 기업이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산단을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그래서 그 이제 사전 제가 좀 정리할 문제도 있고 거기에 그 지방자치단체들하고의 어떤 MOU나 여러 가지 계약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전쟁은 또 계속 진행되지만은 또 복구 사업도 또 여전히 계속 이제 진행하는 초기라서 아무래도 복구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복구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전 정지 작업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산업 단지를 지으려면은 당연히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사업성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전쟁 중이라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전쟁 후에 제일 덕을 본 나라가 일본이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기 일본이죠. 한국 그죠? 전쟁 때는. 예.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폭망을 했는데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났듯이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또 한국이 가는데 최일선에 두 분이 계시네요, 그죠? 뭐 제일 최선은 뭐 역시 그 대통령이고요. 그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갔더니 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전후 복구의 이제 그 모델이 뭐 미국이 아닌 그 대한민국이다. 우크라이나의 EBS 같은 데서 대한민국에 대한 특집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방송하는 것도 보았고, 또 우크라이나 그 교과서에 이제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그것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 방문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족적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우리 작년에 9월에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또 30명의 또 주요 인사 그 모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갔더랬고, 하여튼 뭐 그런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큰 역할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원장관님께서 이제 큰 그 인프라는 구축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좀 잘 마무리해가는 그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이제 5년 만에 또 이제 수도를 방문하고 러비우를 방문했지만 반경 600km를 다녔지만 어디에도 내가 전쟁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는 우크라이나는 나라 전체가 전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 전쟁은 뭐 상당히 17% 미만의 현장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 가끔 대도시 위주의 이제 뭐 미사일 드론 쏘지만은 워낙 방공망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크게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제가 정말 전쟁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하나의 그 난민들 수용하는 그 셀터 거기 갔더니 이제 전쟁 지역에서 이제 피신 온 그 어린이들 그 저 눈빛을 봤을 때 거기 이게 전쟁이 있다는 거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오신 그 여성분들 상담하는 걸 봤을 때 그 눈빛에서 보니까 이게 역시 이제 비록 피지컬한 그 전쟁의 흔적은 느낄 수 없지만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하고 또 잊을 수 없는 거는 이제 러비우에서 그 가장 큰 교회에서 그때 이제 군인들 전사자 장례식 하는 걸 봤어요. 막 6명의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면서 역시 이제 전쟁은 국토의 20% 미만이지만 또 우크라이나 전체에 이제 전쟁의 그 영향은 분명히 끼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참전은 안 하더라도 비군사적인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정서적인 그 재활하는 거는 굉장히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가장 원하는 거는 대한민국이더라. 그리고 전쟁 끝나고가 아니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진출해야 될 그 적기다. 그리고 꼭 그 전쟁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은 폴란드 가까운 러비우가 우리한테는 최적의 지역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뭐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했고 발견을 했던 저한테는 뭐 일생 가장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의 한강의 기적, 지금은 5천만 인구가 넘어선 그리고 그 GNP 또 5만 달러를 지나는 국가, 지향하는 국가의 5대 강국이 대한민국에 유세 이제 곧 들어갈 것이다. 5대 강국. 그게 이제 그 5030이라고 예. 그 전 세계 7개가 있어요. 예. 50은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고 예. 30은 1인당 GDP 3만 불이 넘는 나라인데요. 예. 대한민국이 이미 이제 7번째로 가입이 됐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한테 한강의 기적인 구체적인 그 반증이기도 하고 앞으로 8번째 5030에 가입할 수 있는 전 세계 나라가 있다면은 저는 뭐 현직에서도 과감히 그게 우크라이나라고 그랬고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보여준 가능성과 저력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5030의 8번째 그 멤버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8번째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지 않겠느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유력 인사가 저희들한테 이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보니까 이 한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그 프렌드십도 이 의미도 있고 서로 간의 파트너십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정말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이 손잡는다면은 우크라이나가 5030의 8번째 멤버가 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 예.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방을 한 상황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고 한국은 한국 동란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이렇게 폐허된 부스인 돌리에 소리 잡았대, 그죠?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이제 러비우의 그 큰 그 기업의 회장이세요. 또 대표적인 그 친한 인사기도 하고 그 세르게이 바삭 회장이 이제 저희들한테 세르게이 바삭 예. 회장이 주신 선물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그 프렌드십을 상징하고 또 앞으로 좀 파트너십을 좀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 7월 15일 우크라이나 가셔가지고 한 말이 그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드니프르 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꼭 함께 하겠다. 무슨 강이라고요? 그 드니프르. 예. 드니프르 강이 뭐 거리가 2,000km가 넘어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그 젖줄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그다음에 세계 이제 8대 강국의 우크라이나들한테 드리퍼의 기적. 이 기적을 만드는 일선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일선에 서 있는 두 분입니다. 이양구 대사님. 존경하는 분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려봉사를 갔었을 때, 야, 이런 대한민국의 대사는 별 존경을 못 받는데 그 교포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한다는 말을 듣고, 야,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애교가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 뭐 주요 인사도 많이 만났고, 특히 이제 NGO 대표들도 많이 만났는데, 하여튼 뭐 한국에 대한 그 고맙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의료 지원했던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이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작년에 했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폴란드부터 이제 그린 닥터스가 가서 현장에 의료 봉사도 하셨고, 또 앰뷸런스 그 지원도 하셨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 어떤 그 좋은 영향을 좀 끼친 거죠.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사실은 못 가는 시절, 허락이 안 되는 시절에 이양구 대사님 주선으로 한국의 그린닥터스 재단이 한국을 대표해서 다녀오고 난 뒤에 또 대통령 윤석열 다녀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때 이양구 대사님께서 큰 역할을 물꼬를 터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의약품이 또 몇십만 달러가 또 가고, 그때 또 이양구 대사님이 대사님 하실 때 많은 맺은 친한 분들, 친한파 국회의원들이 또 한국 서울에도 오시고 부산에 오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분들이 그때 오셔서 병원이 다 무너졌다. 앰뷸런스도 없다. 그래서 이양구 대사님하고 힘을 합쳐서 이 부산 119에서 부산시와학교에 앰뷸런스 13대가 갔는데 잘 다니고 있습니까? 뭐 제가 다니는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우크라이나 그 적십 자사를 통해서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 좀 전달이 됐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119를 딱 붙여가던데 국방식으로 다 도색을 해서 전쟁적인 그렇죠, 흰색이 눈에 띄니까 풀색으로 국방 우리 색으로 다 바꿔놔서 그래 그게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양구 대사님은 그러면 한국 우크라이나 뉴 빌딩 협회라 하면은 빌딩을 짓는 겁니까? 작년 5월에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제 한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제 전후복구 포럼을 원희룡 장관님까지 모시고 했더랬고, 저희들은 뭐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하면 이제 리빌딩이라고 얘기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67명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들은 리빌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국가를 새롭게 이제 짓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션 빌딩이고 나라 전체를 갖다가 뉴 빌딩 하겠다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일선에서 대사의 직분을 마치고 최일선에서 도우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어떤 이양구 대사님을 잘 모셔야 되겠고, 한국에서도 의 역할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이양구 대사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뉴빌딩 협회를 소개해 주시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2022년 3월 28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자마자 NGO 70개 단체가 이제 참여하는 한 우크라이나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29일에는 지금의 이제 한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사단법인입니다. 국토부에 이제 등록돼 있고 발족이 됐고, 거기는 저희들 뭐 회원사가 기업이 한 50개 있고 개인들이 한 40~50명, 또 고문 자문위원이 한 120명 정도 가담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민간 단체로서 우리 정부하고 이제 민간 하나의 브릿지, 또 한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하나의 플랫폼 내지는 엄브렐러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는 인도적 지원도 있고 또 전후복구 지원 활동도 해주는 그런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협회의 미션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부에서 나서기에는 외교적인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민간을 단체를 앞세워서 같이 역할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민간 협력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 일에 뉴빌딩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회장님이시다, 그죠. 자, 그러면 양용호 이사장께서는 이제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을 넘어서서
유라시아 경제연합회 사장님이신데 같은 일을 그 유라시아 전체 공동체가 이제 도우도록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원래 그 유라시아 경제협회의 창립 취지는 그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유라시아 국가, 과거에 이제 구소련, 뭐 동구권 영향을 미치는 곳까지 하면은 일단 한 22개 국가 정도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중앙아시아에 그동안은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가지고 그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중심을 두다가. 예. 근데 네. 이제 그 러시아하고, 예. 근데 러시아는 이제 저희하고 지금 거래가 이제 좀 막혀 있는 상태고, 상황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많이 이제 흘러가는 상황에서 재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좀 진출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 재건에 있어가지고 인프라 복구라든가, 뭐 의료 시스템 복구, 또 뭐 에너지 시설 설비, 뭐 이런 부분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이 가진 장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우리가 재건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럼 한국과 대한민국, 그 유라시아, 예. 우크라이나 예. 이렇게 3자 공동 협력을 해서 예. 우리 6.25 때 한국 동란 때 꼭 한강의 지적을 드니프로 강의 기적을 이제 최전선에서 계신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우리 뉴빌딩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 한 50여 개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아직은 이제 그 전쟁이라는 그 이 상황이 이제 기업들 진출하는 데 가장 좀 그 장애 요인이 좀 되고 있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뭐 진출을 했을 때 지금 전쟁 지역이니까 그 뭐 어떤 전쟁 지역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보험도 지금 마땅치 않고, 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우크라이나 어떤 재원이 또 그 많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장애 요인들이 있지만서도 그 중에서 이제 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진출하는 좀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크게 진출하는 거는 보다는 당장 몇몇 그 기업들을 좀 잘 서포트하는 게 중요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6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정부에서 좀 차원에서 좀 잘하면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이제 좀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우크라이나 가봤더니 훨씬 그 일상을 되찾고 있고 안정되어 있고 또 굉장히 컨스트럭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겠다.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를 위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그 36년 외교관 생활하면서 러시아도 10년 있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다 봤는데, 이 우크라이나 같은 그 보석 같은 나라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는 가능성만 많은 나라였는데, 이 전쟁을 치르고 난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비포 애프터 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신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무장하게 하고 새로운 결기를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이 나라는 뭐 저는 그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잘못될 수가 없는 나라고, 예. 그 충분히 이제 그 제2의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고 또 대한민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한테 미래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유라시아 가장 그 중심에 정말 제2의 대한민국을 하나 만드는 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우리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크라이나도 도약하는 거고, 또 뭐 러시아도 지금 푸틴 시대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러시아도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좀 정상 국가가 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이 한국하고 우크라이나 어떤 프렌드십과 파트너십은 참 하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 세계적인 사건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NGO는 NGO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좀 그런 좀 진출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진주를 다녀왔는데 기업가 정신의 맥하고 수도, 이제 그 스피릿을 가장 그 현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적용해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세계 1위의 기업가 정신인지 그걸 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동안 솔직히 이제 우리도 안보에 대한 모랄 해저드가 너무 심해요. 한쪽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거라든지,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한반도 안보 상황도 살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도 언제든 그 제2, 제3의 이제 그 안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이 지정학을 모른다. 우리가 너무 이제 이 모럴 해저드가 특히 안보에 대한 모럴 해저드가 좀 심한 거 아닌가. 그 안보관도 좀 바로잡는. 그래서 저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국토가 유린 나갔듯이 우리 한국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 속에 결국은 러시아가 또 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중국이 들어오면서 세계 열강들이 다 전쟁이 되었는데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쟁에 직접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간접적으로 도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뭐 전쟁에 참여할 수는 뭐 그거는 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인도주의 지원이라든지 또 작년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EDCF라고 그 무상 유상 원조 그걸 한 23억 불 한국이 좀 투자를 하겠다. 한국이 이제 기여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군사적인 참여는 안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회 경제 이것도 또 다른 그 프론트고 전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인도주의 지원 경제 재건 그 사회적인 그 재활 이거 잘하는 게 뭐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EDCF 기금을 우리가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23억 불이라면은 2조 3천억의 돈을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자를 한다. 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래 그런 과정 속에 대통령실 보좌관도 만나시고 대통령실 같이 또 상공회의소 만나고 했는데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